안녕하세요, 의쌤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말아먹는 4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관계 참 중요하죠. 그 관계의 힘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했다가 때로는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냥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잘해보려고 그런 어떤 방법이 좋을까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내가 뭐 작정하고 그렇게 잘못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이 나빠서 인간관계를 그야말로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업을 망치거나 또 뭐 잘 안 돼서 실패하거나 이러면은 왜 사업 다 말아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관계도 잘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말아먹게 됩니다. 말아먹는 4가지 태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혹시나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제 바로 고쳐보겠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가면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태도예요. 그러면 관계를 말아먹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 나에게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이 대할 건가 그거를 보면 우리가 진짜 관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했지? 내가 힘들 때 굉장히 나한테 더 평소보다 더 탁 붙어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줬나? 그러면 정말 그 관계는 좋은 관계고 죽을 때까지 잘 유지하려고 내가 에너지와 노력을 막 쏟기를 정말 이렇게 주저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나쁜 상황이 됐다고 해서 태도가 탁 달라지거나 어떤 이런 관계는 사실 참 내가 이제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회사를 이제 우리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는 우환이 생겼죠? 그리고 회사는 당장 20몇 년 다닌 회사 그만뒀죠? 이러니까 얼마나 제 인생에 막 막막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시련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아예 원래 또 친한 사이였지만 그때 더 저한테 더 자주 연락하고 도와주고 제가 어떻게 될까봐 막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낙담해서 이제 막 풀 죽어 있을까봐 막 더 자주 막 상대방이 더 전전긍긍해서 난리를 친 그런 이제 지인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도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막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딱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후배 직원들이 2가지로 갈리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이렇게 막 해가 바뀌고 명절 때고 막 이러면은 연락하고 안부 전화하고 뭐 메일 보내고 막 그렇게 정말 한결같이 여전히 하는 후배들이 있고 정말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충성! 이랬던 그런 직원들이 제가 이제 회사를 딱 그만두면 그야말로 연락을 탁 끊어버리는 그런 후배들도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그런 후배들한테 제가 먼저 이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그 후배와는 이제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뭔가 하면, 이제 잃는 거예요. 서로를 잃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를 바꾼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결같으면 평생 남을 수 있는 내 인생에 정말 그야말로 좋은 동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태도를 바꿈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잃는 그렇게 되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의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단히 소홀히 했나? 아니면 여전한가? 이걸 한번 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랬을 땐 정말 그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서 지금도 이제 특히 선배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은퇴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더 잘 안 됐다 이런 선배들한테 저는 더 붙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필요하구나 누군가가 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 선배는 언제라도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이제 충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옆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격려하면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든 상황에 대해서 더 붙어주는 거, 이런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원칙들이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태도, 인간관계 말아먹는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호의를 표현할 줄 모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간관계 뭐 말하기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직업병이 어떤 건가 하면 남들을 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세심하게 관찰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습관이 붙어 있어요. 직업병이 직업병. 근데 이제 여러 업체들, 저도 이제 그 기업들을 상대로 일을 하니까 여러 업체들에서 계속 이제 컨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뭐 메일이나 문자나 어떤 유선상으로 이제 얼굴 한번 못 본 사람들하고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 뭐 사부나 이런 쪽에, 아니면 신문사에서 신문 칼럼이나 이런 거에다가 이제 그 제가 이제 기고를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정기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관찰해 보면 참 이제 사람들마다 참 성향이 다르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져요. 그러니까 1년 넘게 2년 넘게 계속 정기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늘 딱 매일 딱 그때가 되면 자 언제까지 자 원고 마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늘 뭐 그 얘기만 하는, 건조하게 그 얘기만 하는 담당자하고는 계속 그렇게 메일로 1년 2년 지났는데도 어떤 관계의 발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이제 그 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찰하고 있는 편인데요. 전화를 이제 저랑 이제 작업을 이제 같이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이제 어떤 컨텐츠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뭐 검토 의견 뭐 이런 거 수정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메일로 보내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이 분은 너무나 특이하게 매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잘 지내시냐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 뭐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졌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봤는데 뭐 이만한 거 너무 좋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달아서 수정해 달라고 지금 메일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서 다시 보내주시면 좋다, 고맙다, 이렇게 해서 항상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는 지금 제가 몇 개월 일을 안 했는데도 전화가 오면 이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친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이미 우리는 친한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참 그 비즈니스에도 우정이 쌓이는구나, 어떤 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재산이구나. 근데 그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비즈니스에도 우정을 쌓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굉장히 이제 건조하고 아주 오피셜하게 정말 그것만 딱 이제 연락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협조를 받기가 그 전자보다는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제 먼저 호의를 표현할 줄 아는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이제 연락을 오고 가면서도 비즈니스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거든 호의를 표현할 줄 그런 모르는 태도는 결국에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이렇게 싹트고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내가 먼저 호의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불이익에 대처하는 태도예요. 불이익에.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남들로부터 이제 손해를 입었을 때의 태도가 어떻냐, 이거 가지고 그 관계를 잘 유지를 하는 사람과 그 관계를 완전 깨버리는 사람,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금방 얼굴 싹 변하고 그냥 태도가 탁 바뀌고 180도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부탁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뭘 부탁을 했는데 노력해 봤어요.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해봤는데, 내가 물어보고 부탁도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러면은 막 부탁할 때는 너밖에 없어, 너만 믿을게, 뭐 이랬다가 안 된다고 하면 얼굴 싹 바뀌어갖고 뭐 섭섭하다는 둥, 뭐 그리고 가서 또 그 아는 지인들한테 뭐 못 쓰겠더라고, 이게 이거 별거 아닌데 부탁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성의 없이 안 도와주더라,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회사 같은 예를 들면은 뭐 막 정말 제가 뭐 못할 게 팀장님한테 제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막 충성 막 이러던 직원이 인사고과를 잘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얼굴 싹 변하고 돌변해서 뒤에 가서 이제 자기 직장 상사 욕하고 회사에서 불평 불만하고 이제 그때서부터는 뭐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그렇게 얼굴 싹 바뀌고 자기 태도를 바뀐 사람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 깨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저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게 과연 유익할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제 이웃 같은 경우도 명랑하고 친절하고 참 잘 지내던 이웃이 있는데 그 뭐 층간소음 때문에 아니면 물이 좀 샌다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완전히 얼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좋은 이웃사촌지간의 관계 깨는 그런 거죠.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그 아이들 이제 친구들도 굉장히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재미있게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 편인데, 우리 딸아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우리 둘째가. 근데 이제 그 2학년, 지금 이제 2학년 된 거죠. 2학년 개강하기 전에 이제 제주도로 이제 잠깐 이제 친구들이랑 바람 쐬러 갔다 오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저희 아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귀가 이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이제 병원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 뭐 비행기 타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겠다. 그냥 좀 안정을 취하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나 못 가게 됐다. 내일이 출발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친구들로서 섭섭하잖아요. 같이 가야 재밌는데.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디?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말이 못 가게 돼서 너 너무 속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1살짜리들이 참 정말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랑 같이 못 가게 돼서 내가 뭐 재미없고 심심해지고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 그래서 어떠니? 많이 아프니? 비행기 못 타서 못 가게 돼서 너 얼마나 속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참 오래오래 잘 이렇게 잘 지켜서 평생 친구 해라. 너무 좋은 친구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같이 가기로 한 딴 친구는 그 편집 기념품 샵에서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골라 사갖고 갈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참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게 조금이라도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따라서 인간관계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인색한 태도예요. 인색한 태도. 마음도 쓰지 않고 돈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 웃기가 되게 힘들죠. 그 예전에 이제 선후배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어떤 저희 이제 그 안에 그룹 안에서 어떤 한 회원이 굉장히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이제 회장이 연락해가지고 다들 돈 막 본인이 낼 수 있는 만큼 다 모아 급하게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 다 송금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정말 막 회장이 막 송금해 막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다급한 상황이니까 다들 막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다 송금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선배가 정말 송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모른 척하고, 근데 그분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야? 그것도 아니거든요. 명품으로 이렇게 쫙 빼입고 다니고 막 이러는 분인데. 그런데 남한테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 근데 그걸 갖다 본인이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난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게 딱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딱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을 보는 시각들이 다들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에 그렇게 인색한 태도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밥 사는 거 싫어하고, 뭐 커피 사는 거 싫어하고, 얼른 카드 안 꺼내고 막 이러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안 좋은 점이 많겠죠. 그렇게 인색한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상황인데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 이제 본인의 이제 태도고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얼른 가보고, 그리고 뭐 선배가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명절에 이렇게 사과 상자라도 갖다 보내고. 왜 보내요? 그 식구들 보라고, 그 식구들. 그러니까 그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막 이렇게 명절에는 막 선물도 오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안 오고 이러면 이제 식구들이 참 그렇잖아요. 식구들 보기에 선배가 어떻게 좀 그럴까봐, 입장이 그럴까봐 막 사과 상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이러던 어떤 그런 이제 인색하지 않은 태도. 그리고 뭐 어른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친구 부모님 이렇게 막 어떻게다가 이제 뵙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 봉투 같은 거 마련해가지고 어머니 막 이러면서 아버님 이러면서 막 드리는 그런 친구들. 그게 돈이 얼마래서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친구에 대한 우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인색하지 않게 따뜻하게 마음을 여기저기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관계에 대해서 그 마음이 그런 물질이 뭐 크고 작고 간에 그런 마음을 어떤 이제 인색하지 않게 표현하는, 늘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인색하게 되면 그야말로 관계를 말아먹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관계 말아먹는 4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참 좋을 텐데, 누구라도 어느 정도씩은 조금씩 이제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태도를 더욱더 버리자. 정말 이렇게 내버리자. 어떤 이제 이런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